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읽어보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3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방문을 해서 교양 수업을 듣고 가기 전에 컴과 교수님께 컨택을 하여 인턴 기회를 잡고 대학원 추천서를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방향성이 맞을까요? 연구핏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랭킹 100위권 내면 미국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점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물가도 시간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도 여름 3주 동안 대략 500만 원 정도 따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여름학기 미국에 가보는 게 좋은 방향성일까요? 만약 미국이 아니더라도 캐나다나 영국 국가의 여름방학에 다녀오는 건 미국 대학원 진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가성비 좋은 공학 박사를 지향하시는 고수님의 생각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듣다 보면 항상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애정이고 사랑이라 느껴지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에 이제 계절학기 들으러 가신다는 거잖아요. 미국 계절학기가 있어요. 한국도 계절학기가 있죠. 계절학기 때 보통 재수강하거나 뭐 이렇게 졸업이 뭐 이렇게 좀 일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절학기 많이 듣잖아요.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계절학기가 굉장히 짧아요. 3주 만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 계절학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계절학기는 정규 학기에 비해서 좀 널널합니다. 솔직히 계절학기를 미국 학생들이 왜 하냐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한 목적으로 합니다. 뭐 재수강이라든가 아니면 졸업 좀 빨리 하려고 학점 뭐 빵꾸난 거 메꾸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배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이 있고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 같은 건 계절학기에 별로 없고요. 공대 같은 거 뭐 1학년 때 듣는 일반 물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계절학기에 보통 개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빠르게 3주 만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뭘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점 메꾸는 뭐 그런 거죠. 참고로 이제 미국의 재수학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한국은 뭐 F 맞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절학기나 뭐 다음 학기 재수강 하면은 그 F가 계절학기나 혹은 다음 학기 재수강해서 A 학점 맞으면 F가 없어지고 A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안 없어집니다. F 한번 맞으면 F가 아니라 뭐 D나 C 한번 맞으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F 맞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학기에 혹은 계절학기에 열심히 해가지고 A 맞잖아요. 그러면 F 맞은 거랑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F 맞은 거 재수강해서 메꿔봤자 평균해가지고 뭐 한 C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재수강 하는 일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 학위가 그래서 굉장히 쳐주는 거예요. 재수강이 굉장히 엄격한 거죠. 자, 그래 어쨌든 3주 만에 지금 어떻게 지금 학교랑 교환학생 과정이 돼가지고 그 미국으로 3주간 이제 학교에서 교환학생 가주는 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님의 학교는 학교에서 좀 지원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 따로 비용이 들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 학기 뭐 가서 미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것도 학부 수업인데 500만 원밖에 안 내는 거면은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님이 가는 데가 주립대인지 사립대인지 모르겠지만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1,500만 원 정도의 그 학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 500만 원에 가서 한 학기 뭔가 물론 뭐 교양 수준의 그런 수업밖에 못 듣겠지만 그거를 이 가격에 듣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님이 이 짧은 기간 3주잖아요. 솔직히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핏을 쌓는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연구핏을 3주 동안 어떻게 쌓을 건데요? 너무 이렇게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3주를 가지고 연구핏을 쌓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핏은 보통 어떻게 쌓으셔야 되냐면
이제 보통 한 2년 정도는 쌓으셔야 연구핏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교 학부 때 3학년이나 4학년 동안 쭉 그 뭐 예를 들면 본교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실험실 랩이 있겠죠. 대학원생들과 함께 거기 인턴을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구핏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졸업을 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의 대학원을 갈 연구핏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기업을 다녔어요. 외국계 회사, 유럽에 본사가 있는 그런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그래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쓰고 영어로 이메일 쓰고 유럽에 있는 본사랑 계속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같은 게 좀 되는 거, 이런 데를 가시는 거죠. 영어 준비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계 회사 아주 괜찮죠. 이런 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연구핏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석사는 하지 말라고 항상 말하죠. 한국 석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한국 그 연구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그걸 선배들한테, 대학원 선배들한테 배우게 돼요. 막 이렇게 대학원 랩실 막 기수 따지고 막 교수한테, 교수가 막 갑질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문화라고 좀 생각하게 되고 상명하복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핏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하지만 연구핏을 일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3주 동안 연구핏을 만들기 힘듭니다.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가 있는 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님이 그 3주 동안 알차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3주 정도 가 계시면서 그때는 그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핏을 만들다기보다는 미국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3주 동안 미국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이렇게 미국 학생들이랑 이렇게 조우를 좀 하시고, 뭐 교회를 혹시 다니신다 그러면은 한인교회 말고 미국 현지인 미국인들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좀 안면을 트고 뭐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좋다는 거죠. 이 3주 가지고 연구핏을 만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고, 이제 가서 이제 교수님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뭐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교수님들과 만나는 기회의 건덕지로 삼는다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연구핏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이메일 쓰고 찾아뵐 수 있는 건덕지가 되잖아요. 님이 그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컨택을 할 때 이메일로 하는 건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로만 하면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님이 교수님을 컨택을 해서 이메일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세요. 님이 그 가는 그 학교. 그래서 이 학교에 지금 여름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실제로 얼굴을 마주대고 교수실에서 당신의 랩에 나중에 졸업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이제 학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졸업하고 가고 싶은데 어떤 거를 좀 한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교수의 조언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교수한테 지금 당장 당신의 랩에 뭐 있고 싶은데 하면 지금 본지 3주밖에 안 된 인간을 교수가 언제 봤다고 그래요 석사 들어오십시오 뭐 그러겠어요.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한테 그 만나는 건덕지로 삼아가지고 제가 님의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연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그거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는 거 괜찮고요. 미국을 실제로 여행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뭐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이 매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수업을 잘 짜보세요.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수업이 없도록 플랜을 잘 짠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든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여행을 다니세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LA에 있는 학교로 교환학생을 간다면 LA 근교에 놀러 다닐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쭉 미국을 구경하시고,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교다 그러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쭉 돌아다니 보시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발 미디어로 이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개인 방송으로 혹은 뭐 한국 뉴스로 미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면 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그 300만 대형 그 메가 개인 방송인이 하는 채널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왜곡된 시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스탠스를 취하냐면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대중들은 그 반미적인 시선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문제 있고 나쁜 나라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미국 욕을 계속 하면은 이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반미적인 미디어에 그런 세뇌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깐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댓글창을 한번 봤는데, 아니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 개인 방송인이 하는 말을 듣고 미국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막 미국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막 조회수가 올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대중이라는 게. 그래서 그 미디어로 미국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님의 눈으로 직접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을 경험하는 기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투자해서 미국 가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저도 투자를 해서 미국 여행을 갔었어요. 일단 저는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지만 제가 한국에 살았었는데 저희 동네에 그 원어민 어학원이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다니는 그런 원어민 영어 어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 원어민 선생님을 이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백인 남자였는데, 근데 이분도 한국을 좀 경험해 보고 싶고 아시아를 좀 경험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선교에 대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대요. 뭐 미국이 근데 경기가 좋아서 뭐 다시 이력서 쓰면은 금방 또 직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고가 돼가지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한국의 어학원에서 비행기표 해주고 뭐 숙식 다 제공한다 해가지고 이분이 덥석 물은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저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아무래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제가 동네 뭐 이 친구가 좋아하는 그런 햄버거 가게 같은 거, 그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뭐 TGIF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같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해졌었고, 그래서 이 친구랑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자기네 아버지네 집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돼가지고 저도 이 친구네 집에 그때 한 3주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직장 휴가를 내고 그 미국으로 이제 부모님 댁에 여행을 갔는데, 저도 그때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가지고 3주 동안 그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저도 굉장히 미국을 많이 배웠어요. 거기가 텍사스였거든요. 텍사스 여행 가가지고 텍사스 여행 가면서 그 가족들이랑 같이 3주간 살았으니까 같이 쇼핑몰도 가고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같이
그리고 거기도 갔었어요. 그 경마장도 같이 가고 미국 경마장도 그 아버님이 가끔 심심할 때 경마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마장도 가고. 근데 미국 경마장이 경마장이 아니라 경마가 아니라 경마는 말이잖아요. 경마가 아니라 개예요, 개. 그레이 하운드라고 하는 개가 있거든요. 이 개가 되게 잘 뛰어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개 경견이 정확히 말하면 경견장이죠. 경견장을 같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재미로 한 1달러 걸어보고 1달러 걸어서 막 5달러 막 따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또 걸었다가 또 다 잃고 막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경견장 구경해보고 그리고 같이 막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도 같이 가보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물론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같이 있을 만한 경험이 있을지는 그건 님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비행기표 투자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갔다 온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500만 원까지 투자는 아니었고 제 비행기표 정도 투자를 해서 갔다 왔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니더라도 캐나다나 영국 국가에 여름방학 때 다녀오는 건 미국 대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솔직히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 가려고 하면 미국에 가야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랑 캐나다랑 같은 영어 문화권이긴 한데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조금 다르고 대학원 트렌드도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여행을 가는 게 맞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으면 그 전에 좀 미국의 경험을 좀 해보는 게 맞죠. 연구핏을 님이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가정하에 미국을 조금이라도 가서 미국 사람들 만나고 그들이 뭘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주 만에 연구핏을 만든다는 건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에서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간다면은 무슨 연구가 좋겠냐, 이런 걸 막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냐면 그 미국에서 저는 이제 백인들이 되게 많은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학교를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어요. 화이트 스쿨, 백인 학교. 왜 백인 학교라고 불렀냐면 그 박사과정 제가 다녔던 학교는 백인들밖에 없는 학교인 거예요. 왜냐면 백인들이 많이 사는 주에 그 있는 그 대학교여가지고 거의 백인들밖에 없고 뭐 동양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별로 없는 그런 내국인들만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TA를 했거든요. TA면 이제 Teaching Assistant라고 해서 수업 조교죠.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가 수업하는 학기에 지도교수의 그 과목에 수업 조교로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 숙제 걷어오고 숙제 채점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 미국인 대학교 3학년 그 백인 한 남학생이랑 좀 친해졌었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숙제 푸는 법 물어보려고 이제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가끔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3학년이라고 하길래 이제 곧 졸업하겠네. 내년에 이제 4학년만 하면은 그때 제가 3학년 2학기 수업 이렇게 채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이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졸업하고 뭐 할 거냐 했더니 미국 학생들은 대기업 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명문대 뭐 박사과정 나오면 뭐 좋은 학교 교수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는 걸 되게 선호하잖아요. 막 대기업. 근데 미국 내국인들 있잖아요. 미국 내국인들은 대기업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미국 내국인들이 많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 대기업 다니다 보면. 왜냐면 그 후진국에 살면서 미국의 대기업 이름값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막 꿈을 꾸는 거야. 미국 가면 나는 실리콘밸리의 뭐 세계적인 회사, 뭐 A사
이런 데 꼭 들어가야지. 뭐 주의사 이런 데 꼭 들어가야지.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정작 미국 내국인들은 그런 데 잘 안 가요. 미국 내국인들은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뭔가 공부한 거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막 연구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업 쪽에 했던 그 백인 학생이 졸업하고 자기 이름으로 스타트업을 진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때도 같이 랩에 있던 학생들 보면은 스타트업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 사장님들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인들과는 좀 다른 트랙을 가더라고요. 물론 미국 백인 학생들 중에서도 대기업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 특히 내국인들 문화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공부 잘하면 다 뭐 명문대 나오면은 대기업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트랙이 딱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은 다양한 걸 한다는 거죠. 뭐 근데 스타트업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일으켜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배울 수가 있어요. 미국 나랑 다른,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출신이잖아요. 나랑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배워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라면은, 그러니까 님한테 이걸 하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저한테 밤에 울면서 막 나중에 막 댓글 달면서 당신이 그때 가라고 해가지고 내 500만 원 썼는데 갔는데 인생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 내 500만 원 물어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른 척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선택은 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은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라면은 이제 시나리오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저라면은 갈 것 같아요. 500만 원이면은 큰 돈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미국의 실제 한 학기 등록금 내보는 거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고 그 3주 동안 연구비서 쌓는 게 아니라 교수를 만나는 건덕지를 만들어서 니네 학교 다닌다 하면서 교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교수할 정도면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학자한테서 어떤 조언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이제 님한테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 지금 님이 지금 멤버잖아요. 멤버니까 댓글 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 채널에 재생 목록 가시면 시즌 9가 있어요. 시즌 9. 시즌 9에 제가 랩서치 하는 법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님도 똑같이 그 파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님이 가는 그 학교에 그 과에 교수 이름을 쫙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3주 동안 이 과에 있는 모든 교수의 랩을 방문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보세요. 근데 미국의 뭐 큰 대학교들은 한 과에 교수가 막 50명 정도 있거든요. 50명, 60명. 그러니까 3주 동안 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플랜을 짜냐면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교수의 그 랩 앞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보통 랩의 복도에 그 랩이 하고 있는 핵심 연구가 포스터로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스케치하는 거예요. 아, 이 교수는 무슨 랩, 이 교수는 무슨 랩, 이 교수는 뭘 연구하고. 그래서 그 학교의 과가 뭘 연구하는지를 싹 다 그리 조사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 미국의 대학교들이 연구하는 연구 트렌드를 이미 분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큰 자산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내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를 열심히 보시고 또 이제 미국의 외국인들이 어딜 가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외국인과 내국인이 좀 가는 길 다르다는 거를 확실히 깨닫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미국 내국인들 트렌드를 찾아가야 이제 미국의 전망이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보통 그 미국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 외국인들은 그냥 받아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많은데 따라가봤자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다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앞으로 뭐가 좋아 이렇게 딱딱 찍어주잖아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이 어느 랩을 많이 가는지를 마킹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님이 연구필 만들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본 사람과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 랜선으로만 미국 구경한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이 500만 원을 뽕을 뽑으려면은 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시즌 9를 보시고 그 랩서치 하는 법을 이제 본 다음에 미국에 님이 가는 학교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님이 가는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된다면은 님이 가려고 하는 이 교환학생 가려는 학교 주변에 명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문대를 하면 이제 연구비가 많은 거. 미국에서 랭킹은 다 돈이에요. 뭐 공부 잘하고 그걸 떠나서 미국에서 랭킹이라는 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랭킹 높은 학교들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연구비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구비가 왜 넘쳐나겠어요? 그 학교가 뭔가 연구를 잘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랭킹 높은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학교는 뭘로 돈을 버는가? 그거를 공대 막 돌아다니면서 복도에 막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미국의 대학교들이 다 이렇게 오픈해 놨거든요. 오픈해 놨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는 뭐하고 이렇게 쭉 보세요. 근데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보통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립이니까 학생증 없으면 그 복도도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대고,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는 주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파블릭한테 이제 개방을 해놓거든요. 건물들을 들어가서 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랩서치를 하시면 돼요. 3주 동안 절대 다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복도만 찾아다니면서 복도에 있는 거 정리하고 이 사람은 뭘 했고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 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교수를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당신의 랩을 졸업하고 가고 싶은데 이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요 코멘트를 받는 것만으로도 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가서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많은 걸 보고 오는 거죠. 그 500만 원을 뽕 뽑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뭐 이거 3개월 이거 계절학기 A 맞아야지 하면서 맨날 도서관에만 앉아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손해예요. 그러면 500만 원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교수도 만나보고 미국 애들이 뭘 하고 이 랩은 쭉 뭘 하고 그 트렌드를 딱 분석해서 오면은 이게 갔다 와서 남은 기간 동안 님이 연구핏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